네, 우리 공동신청 있죠? 여기 진행을 해볼게요. 공동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모두 뭐냐?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30회 시험 대비 강의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올 강의에서는 제가 5월 달에 진행한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에서 공동신청을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일단은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이제 우리 확인했으니까 이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 등기필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임차권을 취득한 자, 등기부상에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자는 비밀번호 50개가 들어있는 등기필 정보를 받아서 집에 간다. 요거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요. 자, 한번 해보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등기부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했는데 이제 등기부는 우리 생략해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등기부를 그리는 건 아니니까 요 A라는 사람이요. 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가면은 보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죠. 자, 이거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2명이 아니죠. 이 권리를 잃는 손해 보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인 건물 주인이 단독 신청한다. 등기 권리자인 건물 주인이 단독 신청한다. 그렇다면은 신청서 앞면 말고 뒷면을 보십시오. 신청서 뒷면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럴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읽어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따라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데, 자, 이전 등기는 이제 원인별로 나누어서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하는 이전 등기하고요, 단독 신청하는 이전 등기 나눕니다. 먼저 단독 신청하는 거 먼저 해볼까요? 자, 공동부터. 그래서 매매, 증여, 교환은 안 적어도 됩니다. 유증, 매매, 증여,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매도인 박철수가 매수인 김영희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든 주든 그런 거잖아요. 유언을 하든 간에. 아무튼 이럴 때는 공동 신청하는 등기인 거 아시겠죠? 요거는 공동 신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서에요.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도 권리자도 존재합니다. 맞죠?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 등기 신청서 뒷장에는요, 반드시 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얘 소유권자인 거 아시죠? 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야 되고, 혹시라도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면은 적을 수가 없죠. 그러나 대처 방법이 3개나 있습니다. 자,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인 정보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거나 공증사무실에서. 자, 그러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자, 이런 등기, 매매, 증여,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 앞면은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신청서 뒷장은 기록한다. 자, 그런데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얘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단독 신청을 한 거고요. 수용되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500필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그랬죠?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가면서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박탈되니까 이 500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업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구조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등기 신청서는요, 보존 등기 신청서하고 양식이 같죠. 왜냐면은 여기 의무자 없는 거 맞죠? 권리자가 뭐 A나 B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줘도 돼. 자, 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서 뒷장에는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등기, 기록하지 않는 등기가 있더라. 보존 등기하고 연결되고 계시죠? 자, 이 갑구에서 벌어지는 등기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니까 요 두 가지 항목을 본 겁니다. 자, 을구 보죠. 을구. 자, 을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A 소유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자가 들어옵니다. 저당권자 B은행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자, 저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이 건물 등기부 을구에 자, 이 등기부 안 그립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된 저당권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내용이죠. 적어볼게요. 채권액을 증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또는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지문은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건물 주인 입장에서 있죠.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설정된 저당권에서 채권액을 증액해 가지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돈의 일부를 갚으면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돈을 다 갚으면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없어지니까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 거고요. 이 등기들 신청하려면 다 등기 신청서 앞면 뒷면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앞면에요.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 구분하는 거 중요한 거죠. 자, 누가 의무자고 누가 권리자입니까? 자, 요거 건물 주인하고 은행하고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인 거 아시겠죠? 이게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이 건물에 빚이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3자가 봐야죠. 우리 제3자가. 대출에 성공했군.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됐죠 이거? 우리 제3자가 볼 때 이 집에 빚이 들어왔네. 빚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빚 못 갚으면은 경매나 뭐 가겠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된다. 소유권자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등기 신청서 뒷장 있잖아요. 여기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건물 주인이 기록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건물 주인은 대출을 받으려면요 권리증 들고 등기소 가야 되는 겁니다. 권리증 들고 등기소에 가서 비밀번호 하나를 발췌해서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이번에는 채권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서 꺼내겠죠? 자, 꺼내는데 의무자 권리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 아시겠죠? 채권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증액되는 만큼 빚이 또 설정되는 거잖아요. 또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증액된다는 것은 설정된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빚이 늘어나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권리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 건물 주인의 등기필 정보를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서 뒷장에 적어야죠. 예전에 설정 등기할 때 기록한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걸 재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연필로 표시를 보통 해둡니다. 이거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그 비밀번호를 발췌하면서 써가는 거죠. 권리 행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요. 당사자도 헷갈리지 않고 잘 적었죠. 이 등기필 정보도 잘 적었죠. 이거 제출하면은요, 이 변경 등기 수리해 줍니다. 이번에는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할 때, 자, 이때 보십시오. 이때는요, 의무자가 누굽니까? 저당권자입니다. 맞죠? 채권액이 감액된다. 빚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좋아지는 거고 은행은요 자신의 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의무자 이슈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누가 기록을 해야 됩니까? 저당권자가 기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때 저당권자가 권리증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있죠? 왜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자, 됐죠 이거?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는데 그런 걸 또 잃어버리면 그 방법 세 개. 자, 됐죠? 자, 요거 되셨죠? 요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요. 문제 지문에서 헷갈립니다. 이게 건물 주인이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 채권액을 감액하는, 자, 들어보십시오.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자는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여 등기소에 제공한다. 엉뚱하죠? 채권액을 감액할 때는 누가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되는 겁니까?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가. 그런데 채권액을 증액할 때는 소유권자가 적어야죠. 비교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해보십시오. 말소등기는요.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소등기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가 이렇게 지정됩니까? 이렇게 지정되나요? 말소등기 할 때?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뒷장에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당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등기 신청서 작성한 거 맞죠? 자, 여기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요. 지금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액을 증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라는 거 짚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액을 감액하거나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다. 자, 그걸 먼저 짚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걸 짚고 있으면은 무엇은 저절로 정리가 되냐면은 이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절로 정리가 되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채권액을 증액할 때는요, 소유권자가 권리증을 빼들어야 됩니다. 베껴야 되니까. 그리고 채권액을 감액하거나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 기록하여 등기소에 제공을 해줘야죠. 구분되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의무자, 권리자, 지정 문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야, 이거 복잡하다. 말로 정리해봐. 그러면 가능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떠나요? 그러면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적어볼게요. 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등기는 기록하고 어떤 등기는 기록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공동 신청하는 등기,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등기의 경우는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의무자가 소유자가 의무자이든 저당권자가 의무자이든 전세권자가 의무자이든 아무튼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자가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이 맞나요? 맞죠?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독 신청하는 등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 금방 떠올라야 됩니다.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떠오르시죠? 그런 등기들은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와야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기록을 해야 되고요. 기록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권리자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뭐 그냥 적어보면 똑같이 적는 거죠. 뭐. 자, 공동 신청하는 등기 여기다 그냥 다 적으면 되나요? 다 적으면 되죠. 뭐가 의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이거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매매, 증여, 유증도 공동 신청하는 거 맞죠? 자, 이런 등기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자, 상속,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의한 등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애들은 의무자가 없는 등기 많네요.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 이래도 되나요? 이렇게 쭉 적어놓고 예외는 없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불안하시죠? 예외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죠. 있으니까. 자, 이제 예외 하나 여기다 추가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관련 기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요, 요거는 지난주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복습. 제가 이거 조그맣게 할게요. 복습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박철수, 김영희 씨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서 들고 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요 두 명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 의무자 측에서 이전 등기 협력을 안 하면은 김영희 씨 등기 권리자가 이행 소송 제기한다 그랬죠? 이행 소송 제기해서 이기죠. 그러면은 이 김영희 씨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된 김영희 씨는 이행 판결문에다가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맞죠? 이제 분쟁이 권리 다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리니까 중요하죠. 확정된 이행 판결 정본을 들고 확정 판결을 들고 박철수에서 자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자, 단독 신청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단독 신청하러 가면은 등기관은 요 건물 등기부를 꺼내겠죠. 자, 꺼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주는 거죠. 이 김영희 씨가 이행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을 하겠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박철수 없이 나 혼자 내 앞으로의 등기를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겼다니까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판결문 들고 갈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 판결문 들고 김영희 씨는 단독 신청한다니까요. 김영희 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문에서는 김영희 그렇게 안 하고 승소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소한 자. 이 승소한 자 지금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 박철수 씨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이 박철수는 이전 등기를 해주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데도 김영희가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행소송을 박철수가 제기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 박철수는 판결문에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자신에서 김영희 앞으로의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승소한 의무자 박철수가. 그런 얘기죠. 자, 이걸 구분하는 실익이 뭐였습니까?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한 의무자 박철수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구분하는 실익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가 판결문 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줬잖아요. 맞죠? 왜냐면은 기록 못하니까 박철수가 오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김영희 앞으로의 등기를 판결문 들고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호주머니에 있잖아요. 그거 기록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한 예외인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여 제공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신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더라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것을 기록해 줘야죠. 그런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김영희 씨가 단독 신청할 때는 그거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요. 요게 답니다. 공동 신청하는 애들은 기록을 하는 거고 단독 신청하는 애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결에 의한 등기는 주의를 해라.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등기인 것은 맞지만은 등기 의무자가 승소해서 가는 경우하고 등기 권리자가 승소해서 가는 경우하고 다르다. 정답은 다 거기에 몰려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요, 우리 수업 자료 있죠? 수업 자료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저기 32페이지. 자, 32페이지에 그 까만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까만 동그라미 2번에 표가 있습니다. 표. 그거 뭐 적혀 있는 거 읽을 것도 없고요. 자, 그 표의 제목을 좀 볼게요.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는 경우, 요하지 않는 경우 이 표현부터 우선 익숙해져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신청서 뒷장에 일정한 정보를 적어서 제공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 적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뜻입니다. 그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는 소위 공동 신청하는 등기들을 쭉 모아놓은 거 이해되시죠? 그 다 공동 신청하는 애들 모아놨잖아요. 이게 암기 코드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요.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거 단독 신청하는 애들입니다. 자, 상속 수용에 의한 등기, 보존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우리 조금 아까 공부했잖아요.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거 그거 혼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름을 개명하고 주소를 바꾸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혼자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애들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정하셨죠? 자,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표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곧바로 문제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럴 거고 저 까만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 늘상 공부했는 거를 뭘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동 신청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의무자와 권리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 신청서 뒷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원리인데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는요. 여기다가 인감 증명이 끼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자료를요. 요 칠판에다 연결을 할게요. 그 인감 증명 자료 받으셨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인감 증명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인감 증명을요. 모든 등기 이런 거 보존 등기, 매매에 의한 이전, 상속에 의한 이전, 뭐 저당권 설정 변경 말소 등기할 때 인감 증명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감 증명을 여기에서 있죠. 이 칠판에 있는 등기들 중에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중에서요.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등기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등기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인감 증명을 제출하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그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요 빨간 애들,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 그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인 거 맞죠? 저당권자가 의무자다. 이 말은요.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려고 등기소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관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왔을 때는 인감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등기필 정보만 잘 적어. 그런 거지. 이 저당권자의 그 신청 의사를 내가 중첩적으로 확인하겠다. 인감증명도 들고 와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오는 등기요. 자, 여기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오는 등기는 저당권 설정, 채권액을 증액하는 등기죠. 이럴 때는 자, 소유자가 손해를 보러 왔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신청 의사를요. 좀 더 중첩적으로 엄격하게 물을 필요가 있잖아요. 맞죠? 등기필 정보만 잘 적어서는 약간 미흡하다. 인감증명도 제출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그냥 다 제출하라고 하지 뭘 또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등기 절차는요. 들 수 있으면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닥이요.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들고 와. 그러면 그 좋은 법이 아닙니다. 이게 실질 심사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서류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인감증명도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 신청 의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등기들만 골라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등기관이요. 우리한테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너 골치 아파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따져보죠. 이거 아무나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이 을구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 쓰는 방법은 이해되셨죠?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적는 건지 확인했습니다. 여기다가
인감증명서는 첨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감증명서. 자,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첨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 건물 소유자한테 등기관이 묻는 겁니다. 야, 네 건물에 빚이 들어오는 건데 너 등기 신청의사 확실하게 말을 해봐. 자, 등기필 정보도 적어보고 인감증명도 들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 그러면 여기는요.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하려고요. 자, 요 건물 지인하고 은행하고 같죠. 그러면 자, 이 등기관은 이 소유권자, 자, 등기 의무자가 된 소유권자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구한다니까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요. 자,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전부 다 인감증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인가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말소 등기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죠.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예. 이게요. 올해 개정이 되면서 약간 복잡해진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해하고 읽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거나 채권액을 증액할 때는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거 당연하고 건물 주인은요. 인감증명도 준비하면은 이런 등기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이 저당권자 은행은 등기필 정보만 신청서에 잘 적으면 되고 인감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저당권자가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하는 경우도 있겠죠? 분실했습니다. 분실하면은 대처 방법이 있는 거 아시겠죠? 대처 방법 직접 출석하거나 확인 서면을 쓰거나 공증 서면을 쓰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택했죠. 이랬을 때는요. 의심합니다. 아무리 직접 출석하거나 확인 서면을 쓰거나 공증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 인감증명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당권자가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의무자의 주에서 신청할 때 신청서 뒷장에 권리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잘 적잖아요. 이 등기필 정보를. 그럴 때는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여 직접 출석하거나 확인 서면 등을 작성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택했을 때는요. 원래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인감증명을 이때는 요구하도록 한다. 엄격해진 겁니다. 올해부터. 뭐라는 거 하는 분 다시 보십시오. 자, 채권액을 감액하거나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암기. 약간 이해한다. 그러지 말고요.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 이 두 개의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인 거 아시죠?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등기 신청할 때요. 인감증명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인감증명 필요 없고요. 신청서 뒷장 등기필 정보만 잘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적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인감증명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볼까요? 저 을구는 정리됐죠? 을구는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쪽으로 와보죠. 이쪽. 저 갑구. 여기는 간단하죠. 자, 갑구 보전 등기 신청할 때요. 자, 이 의무자 없는 거 보이시죠? 신청서에? 자, 등기필 정보 안 적었죠? 그러면 인감증명은 제출합니까? 인감증명? 인감증명은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고 모든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의무자가 될 때 제출하는 서류잖아요. 보전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느끼죠. 인감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되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 매매, 증여,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요. 매매, 증여, 유증에 의한 등기는 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얘한테 넘기러 가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의무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할 때는요. 집할 때는 이 소유자가 이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도 기록을 해야 될 뿐더러 인감증명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예,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상속등기요. 얘 많이 나옵니다. 상속등기,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그냥 보존등기하고 얘기가 똑같죠. 보존등기처럼 등기필 정보도 기록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기다. 되셨나요? 예, 요거 정리할게요. 이제 요 그림을 이 칠판에 이게 너저분한 그림을 35페이지 표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표가 뭐냐면요. 그 위에 괄호 1번 조문하고 괄호 2번 조문 있잖아요. 그걸 해석한 겁니다. 해석한 게 요 표고 이제 해보죠.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하고 수용에 의한 등기 있잖아요. 요 세 개의 등기는 공통점이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 거죠. 단독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적을 필요도 없고 X.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기다. X. 이해되시죠? 예, 다 X입니다. X. X인 이유는요.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느낌입니다. 아주 간소화된 간단한 등기 신청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의무자가 없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십시오.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의 공통점은요.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는 점 말고도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등기다. 이런 공통점도 있죠? 이런 건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등기필 정보도 잘 신청서에 적어야 되고 인감증명도 제출을 해야죠. 그래야 이 등기가 수리가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칸 마지막 채권액을 감액하거나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이럴 때는 공동 신청한다는 공통점 외에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공통점도 있죠? 이런 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보십시오.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고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X입니다. X. 그러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그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그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 적을 수 없을 때는 원래 필요 없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OX가 제가 색깔을 표시해가지고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인강에서 내려받으면 표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OX, OX가 표시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맞았나 보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제가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다 적었으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표시했는데 하얗게 비워왔네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얘들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 권리자 을이 단독 신청하는 등기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기록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속 수용에 의한 등기도 마찬가지죠. 토지 수용에 의한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등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등기이고 더욱이 이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자인 거 아시겠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가 바로 매매에 의한 이전 저당권 설정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필 정보도 기록을 해야 되고 인감증명도 제출을 해야죠. 이 소유자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서도 잘 적고 인감증명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입니다. 아,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저기 저당권 채권액을 증액하는 거. 저당권 변경 등기 중에서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맞죠?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당권 변경 등기 중에서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 요 두 개의 등기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는 점. 왜? 이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저당권자가 의무자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을 하니까 이 등기 의무자인 저당권자는요. 등기 의무자인 저당권자는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저당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지 못한 겁니다. 신청서 뒷장에. 그러면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요 얘기죠? 자, 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은요, 원리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등기법은. 의무자, 권리자 지정하고 신청서 뒷장을 적는 원리, 그 다음에 인감증명 제출 유무, 이거를요, 다 따로 떼어가지고 물으니까 되게 산만한 겁니다. 그런데 원리는요,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훨씬 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인감증명과 관련해서요, 여기다가 우리가 한 두 가지 이번에 올해 신설된 조문이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거기 밑에 보십시오. 그 표 밑에 괄호 3번 조문하고 괄호 4번 조문이 새로 들어온 신설된 규정인데 별거 아닙니다. 이건요. 읽으면 됩니다. 엄격해진 겁니다. 3번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데 박철수와 김영희 씨가 집을 팔고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빠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인한테 맡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리인한테 맡기면은요. 올해부터는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들고 와라. 이런 엄격한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되시겠죠? 요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법무사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겁니다. 그 얘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은요. 4번은 면제 규정입니다. 오히려. 자, 국가나 자치단체 있잖아요. 국가나 자치단체의 경우는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면제를 받습니다. 등기관이 면제합니다. 이유는요. 등기관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국가나 서울시가 등기관을 상대로 허위 등기, 부실 등기를 신청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촉탁 등기 있잖아요. 이 촉탁 등기는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단편적인 거거든요. 원리에 벗어난.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를 그냥 주워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인감증명은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왔으니까 기출된 유형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상 지문은 이런 겁니다. 넘겨 보십시오. 36페이지. 자, 1번 문제요. 다음 중에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그냥 인감증명이 아니고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잖아요. 권리자가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번 매매, 2번 증여 제출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다 1번, 2번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인 거 아시겠죠? 제출해야죠. 제출해야 됩니다. 3번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인 거 아시죠?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3번 정답입니다. 3번 정답. 4번 제출합니까? 채권액을 증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요, 오답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지워야 됩니다. 정답 한 개밖에 없죠. 왜냐면은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는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의무자거든요.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인감증명 제출해야죠. 물론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이랬으면 얘도 정답이죠. 채권액을 감액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답 3번하고 4번 중에서 4번을 지우셔야 됩니다. 중복답안 아닙니다, 그거. 자, 5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제출합니까? 전세권 설정은 소유자가 의무자인 거 아시죠? 저당권 설정에서 전세권 설정으로 권리의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상관없는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우리 같은 제3자는 다 빚이 설정되는 거로, 빚이.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의무자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됐죠, 이거? 자, 이렇게 요 정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하나입니까? 하나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역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우선은 단독 신청하는 등기 골라야 되겠죠.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의무자가 없는 거니까 의무자 인감증명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1번 골라야죠. 3번 골라야죠. 1번, 3번 먼저 골라놔야죠. 자, 그래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 1번, 3번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손 놓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는 1번과 3번 말고는 나머지는 공동 신청하는 등기이긴 한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골라야죠. 5번. 이해되시죠? 예, 저당권 말소 등기는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인감증명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이 정답이 된다. 3개가요. 됐나요? 네. 그 2번하고 4번 있잖아요. 2번하고 4번.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이전, 4번의 전세권 설정 이런 거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니까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됐죠, 이거? 예.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 겁니다. 3번. 자,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이제 서술식 지문이라면은 요 정도입니다. 서술형 문제라면은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의무자가 없는데 맞고. 2번에 상속 등기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고. 3번에 매매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제출해야죠. 이거 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5번 보십시오. 5번은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다. 이걸 짚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당권자가 의무자라니까요. 그럼 인감증명 제출한다? 틀렸잖아요. 5번 답인 거 아시겠죠? 5번 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개정된 조문 6번. 자, 6번 보죠.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여기까지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죠. 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만 적으면 되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은 들고 가야 됩니까? 네, 들고 가야죠.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5번도 저당권 말소 등기, 6번도 저당권 말소 등기인데 5번하고 6번 같은 등기인데 내용이 왜 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출제 예상 문제는요, 우리 요약집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요 유형으로 연습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요 세 문제 유형은 요약집에도 들어 있는 문제를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단독 신청하고 대위 신청은 제가 안 할게요. 입문 강의에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 자료만, 오늘 수업 내용만 진행된 것만 좀 잘 정리를 하셔도요. 자, 등기법이 훨씬 매끄러워지거든요. 이거보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등기법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이제 등기법 암기할 게 많고 암기해도 지문이 안 읽히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서 익히면 되는 거죠. 뭐 익히면은. 자,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정규진도 첫 시간인데 주교재는 기본서가 되고요. 부교재가 요약집이 되는데 그 제요약집이 원래는 그 고시계 우리 방문각에 소속돼 있는 고시계에서 출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제요약집이 그 방문각 그 기본서 출판하는 방문각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판하는데 형식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늦어져 가지고 1월 초에 출판되지는 않고 1월 말경에 출판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에 요약집 부교재가 출판된다면은 그 전에는요, 제가 수업 자료를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서가 주교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가서 다음 주에 첫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3, 4월부터는 이제 요약집이 주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되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1년 연간 강의 계획은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다음 주에 정규 강의 첫 진도 들어가면은 한 제가 5분 정도 1년 동안 제가 강의 진행 방식하고 교재하고 그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